지금 집에 있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식용유 이런 것들 좀 빨리 드시고 갈아타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처분하시고 바로 코코넛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넛 오일 활용 관련한 영상이에요. 구독자분께서 제가 예전에 코코넛 오일 구매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코코넛 오일의 효능과 함께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코넛 오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본가에도 한 통 갖다 놨고, 그리고 회사에도 항상 구비를 해놓고 이렇게 몇 통씩 사서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항상 비치를 해두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SPF라는 수치를 확인하잖아요. 그걸로 쳤을 때는 한 7 정도 되는 수치의 자외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태양광을 얼마나 자외선 차단하는지를 퍼센트로 표현했을 때는 20% 정도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거의 이제 90%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이 목적이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을 하시고, 이 코코넛 오일은 입술 보호제라든지 이런 거를 바를 때에 조금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있다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효능으로는 대사를 좀 높여준다는 건데,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MCT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건데, 이 중세 지방산은 체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고, 빠르게 에너지를 태워서 활동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었던 지방산도 같이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의 MCT 오일이 24시간 동안에 120kcal를 소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활동하는 에너지를 MCT 오일 복용만으로도 연소시켜준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고온에서 조리할 수 있다, 안전하다라는 건데, 튀김이나 이런 볶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 보통은 식물성 기름, 콩기름이나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카놀라유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명절에도 거의 보통 그런 식물성 기름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기름은 고온이 되면은 분자 구조가 조금 바뀌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활성산소를 많이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서, 그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 절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포화 지방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저는 아보카도 오일이랑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2가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네 번째는 제가 오일 풀링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코코넛 오일에 항균 작용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코코넛 오일이 24도씨에서 녹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온에 놔뒀을 때 겨울철에는 딱딱하게 하얗게 굳을 수가 있고, 여름철에는 거의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오일 풀링을 해주시면은 가글처럼 하는 건데, 이제 좀 세게 영상 참고해 보시고 오일 풀링을 해주시게 되면은 구강에 좋지 않은 박테리아들을 세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치주염이나 그런 염증이 이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하게 시켰을 때 염증뿐만 아니라 치석까지도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습진이라든지 어떤 피부 자극이 있었을 때 그걸 완화시켜 준다는 건데요. 구입해서 사용하는 보습제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습진 관련된 연구에서 많은 개선을 보였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뇌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MCT 오일, 그러니까 중세 지방산은 간에서 분해가 되고 케톤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케톤은 이제 우리가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포도당 다음으로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서, 단식을 했거나 포도당이 좀 부족한 경우에 케톤이 생성이 될 때 뇌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간질이라든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포도당보다도 MCT 오일이 케톤으로 변해서 에너지원이 됐을 때 더 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 관련한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 대사만으로 하시기보다는 지방 대사를 좀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케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7번째로는 마요네즈 만들기예요. 시중에 구입해서 사 먹을 수 있는 마요네즈는 콩기름 기반으로 만들고 설탕이랑 계란 노른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잖아요. 콩기름은 GMO에도 문제가 있지만 건강에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 콩기름을 만드실 때에 아보카도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을 대체해가지고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8번째로는요,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을 도와준다는 내용인데, 지성이신 분들은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얼굴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시기보다는 팔꿈치나 뒤꿈치 이런 좀 거칠거칠하고 모공이 좀 별로 없는 건조한 부위에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 건성이신 분들은 얼굴에도 사용하셔도 된대요. 특히 발 뒤꿈치 갈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양말 신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양말 말고 왜 안쪽에 고무 비슷한 재질로 발 뒤꿈치 보호 그 양말 같은 게 팔아요. 그런 거 이제 씌워놓고서는 며칠 정도 해주시면은 발 뒤꿈치 갈라진 것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9번째는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코코넛 오일 구입하실 때 버진 코코넛 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노랗게 된 코코넛 오일보다는 밀크색으로 된 코코넛 오일이 드시기에 좋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 안에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설사를 유발하는 특정 균주가 있는 그 장에 염증이 조금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 특정 균주의 성장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코넛 오일 안에는 MCT 오일도 있지만 라우릭산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산이 존재를 하는데, 라우릭산이 이제 우회한 효모하고도 싸워준다고 합니다. 10번째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기름을 소비한 쪽이랑 코코넛 오일을 소비한 쪽에 연구를 했을 때 코코넛 오일을 소비한 쪽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1번째는요, 무설탕 다크 초콜릿 만들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아마 만들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녹는 점이 24도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만든 후에는 항상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실온에서는 완전 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번째는 뱃살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해본 결과 코코넛 오일 많이 드시면서 일반 식사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먹는 칼로리에서 정제 탄수화물 좀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칼로리를 코코넛 오일과 같은 몸에 좋은 그런 포화 지방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뱃살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하루에 코코넛 오일을 밥수저로 2수저 정도 식사에 포함시켜서 하게 했을 때 뱃살이 무려 1인치가 감소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13번째 활용 방법은 헤어 에센스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머리에 바르는 오일 종류가 많잖아요. 모로칸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코코넛 오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모발 안으로 침투하는 특성이 있대요. 연구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라우르산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방산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은 이제 머리카락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그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호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14번째는 배고픔이 감소한다. 너무 좋은 이런 효능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의 양도 감소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어느 정도 준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연구가 있냐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식사로 MCT 오일을 400kcal 그 정도를 포함시킨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제 밀폐된 장소에 있고, 배가 고플 때, 뭐가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요청하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랬을 때 그 시간, 배가 고픔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밥 주세요라고 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한 실험인데, MCT 오일이 그 시간을 길게 지연시키는 거 플러스
두 번째 식사를 할 때 이제 자유롭게 양을 정할 수 있도록 약간 뷔페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먹는 양 자체도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에 코코넛 오일이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포만감 또는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5번째는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상처가 있는 쥐에게 코코넛 오일을 도포했을 때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고, 경미한 상처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16번째는 뼈 건강을 증진시켜준다라는 내용이에요. 버진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6주 동안 쥐 실험을 한 건데, 하루에 먹는 식사 칼로리의 8%를 코코넛 오일로 대체를 해서 먹게 하였고, 이렇게 먹게 한 그룹의 쥐의 뼈 건강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7번째는 방충제 만들기예요. 코코넛 오일 자체에 곤충들이 싫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캐리어 오일에 코코넛 오일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곤충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들어있대요. 18번째는 칸디다와 싸워준다 라는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칸디다균은 우리 몸에서 뭐 입술이라든지 여성의 질 이런 부위에 서식하는 곰팡이균의 일종이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칸디다 치료에 사용을 하는 항진균제의 일종인 플루코나졸만큼이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이거나 할 때 생리대에다가 항진균, 항균의 효과가 있는 티트리 오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고 사용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을 감소시켜준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피부에 발랐을 때를 얘기했다면은 이번엔 이제 복용했을 때의 염증 감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을 복용했을 때 산화성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염증 표지자 수치가 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1번째 활용 방법은요. 천연 탈취제인데요. 우리가 몸에서 냄새가 날 때는 이제 땀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피부에 살고 있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냄새일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코넛 오일을 보습제 같은 식으로 발라주게 되면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탈취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째는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뭔가 이제 에너지를 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복에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을 때는 소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되지만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때 그때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할 때 공복에 MCT 오일을 드시거나 MCT 오일을 집어넣은 방탄커피를 드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경우를. 23번째는 큐티클 제거예요. 거스럼이라고 하나요? 거스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큐티클이 좀 지저분하게 계속 생기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수시로 덧발라주시고 괜찮아질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은 거스러미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4번째는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관절염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에 의해서 염증이나 붓기가 빠르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연구인데 좀 더 임상 연구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25번째는 가구의 광택내기인데 코코넛 오일이 방진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잘 앉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구에 광택제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다고 하네요. 26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지우기인데요. 저도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액상으로 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 제품을 화장솜에 묻혀서 마스카라 같은 아이 메이크업 지워질 때까지 닦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에 좀 더 자극이 덜한 리무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27번째는요, 간 건강을 증진시켜준다는 내용인데, 동물 연구에서 코코넛 오일의 그 포화지방 성분이 우리 간이 알코올이라든지 독소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경우 회복을 도와준다. 간 수치가 나빠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유익한 간 효소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8번째는 튼 입술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보습이 있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29번째는 뭐 샐러드 드레싱 만들기인데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코코넛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은 코코넛 오일을 큰 통으로 이제 항상 구비를 해두고, 그리고 MCT 오일 중에서도 C8이라고 하는 탄소의 개수가 8개겠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C8만 들어있는 MCT 오일을 또 따로 구입을 해서 구비를 항상 해놔요. 그리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18시간 이런 식으로 단식이 진행된 이후에 제가 공복으로 운동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는 MCT 오일을 2스푼 정도, 단식 중에 너무 배가 고플 때에도 커피에다가 MCT 오일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코코넛 오일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때도 있고, 블랙커피 드실 때 코코넛 오일을 1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은 약간의 그 향미가 왜 헤이즐넛 라떼처럼 향이 들어가는 라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우유를 넣진 않지만 이제 버터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게 되면은 뭔가 향이 가미된 라떼를 먹는 느낌으로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리할 때, 후라이팬에 뭔가 볶아야 되거나 튀겨야지 될 때는 저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있고, 계란 후라이 할 때 이제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은 풍미가 있는 계란 후라이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코넛 오일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만약 그러신 분들은 요리하실 때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좋다니까 사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집에 있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식용유 이런 것들 빨리 드시고 갈아타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처분하시고 바로 코코넛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오일들, 뭐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오일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공유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